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난달 19일 헌재에서 최후 변론한 내용도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대통령님을 잘 보좌하여 어려운 대내외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자 하였으나 한평생 국민을 섬긴 사람으로서 제게 남은 꿈은 단 한 가지, 하루빨리 불합리한 혐의를 벗고 국민께 약속드린 마지막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간절히 기다리는 것도 바로 그런 큰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억울합니다.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내가 왜 탄핵되는지 억울하다는 겁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왜 억울할까요? 야당이 탄핵을 건 탄핵 소추 사유 보시죠. 국무총리 자격으로서 김여사 특검법 거부한 게 탄핵감이다? 글쎄요.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 글쎄요. 한동훈 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탄핵 소추감이다? 글쎄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 특권 임명을 회피했다? 글쎄요. 헌재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것이 탄핵 소추일까? 글쎄요. 법조계에서는 명확한 이 국무총리직을 파면할 만한 탄핵 소추 사유가 마땅치 않다라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게 오늘 조간신문들의 분석입니다. 자, 경우의 수 한번 볼까요? 각하, 의결 정족수 문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151석 넘는다고 해서 안 된다. 200석이 돼야 된다. 이 경우 각하. 기각, 사안의 중대성 여부. 아까 말했던 탄핵 소추 사유가 지급 파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요. 인용, 내란 공모 부분에서 인정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인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글쎄요. 제일 중요한 건 의결 정족수겠죠. 제일 먼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단순히 장관과 총리 자격만 151석 이상으로 탄핵 소추할 수 있다면 앞으로 거야는 권한대행이 누구든 마음대로 다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헌재가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헌재가 면허를 발부해 주는 꼴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그렇죠? 하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엄중한 자격이기 때문에 200석이 필요하다라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거야가 아무나 탄핵할 수 없게 됩니다. 권한대행. 거기에 제동이 걸립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죠. 이 말은 헌재가 야당에게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하게 둘 건지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 건지에 대한 판단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지는군요. 김무식 교수님, 예. 200석이냐 151석이냐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이제 각하로 만약에 결정이 나버리면 사실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도 그냥 이 자체 청구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직무가 복귀가 된과 동시에 아까 김용태 의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논란이 생길 수 있냐면은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자격 자체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1석을 해서는 안 되고 200석을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200석이 맞다고 결정을 해줘 버리면 151석으로 밀어붙여서 탄핵을 시키고 최상목 대행이 지금 대행의 대행으로 하면서 지금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최상목 대행 체제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최상목 대행의 대행이 원천 무효가 된 상황인데 그 대행 시절에 했던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그리고 40여 재판관 미임명 요 사안에 대해서도 그러면 원인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이제는 모든 것들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의결 정족수를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다수의 의결로 해서 151석이 아니라 200석이 돼야 된다는 의미로 각하를 시켜버리면 저는 이 계엄 정국과 탄핵 정국이 완전히 판이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판이 더 바뀐다. 완전히 바뀌죠. 저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음 주에 헌재에서 각하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너무 혼란이 커질 것 같아요. 각하를 해버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금 있어왔던 대행의 대행이라는 이 기간 동안 했던 여러 가지 결정들이 너무 많은 혼란에 빠지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들 스스로의 어떤 이익과도 좀 겹치는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들 중에 2명은 그렇군요. 최상목 대행 임명해서 들어온 분들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좀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헌재가 예를 들어 이거 법리적으로 200인데 이거 우리 2명이 있어가지고 머리 아파지니까 기각 이런 거 안 되잖아 이러면. 사법부가 형사재판하는 데는 완전히 법리적으로 해야 네. 되는데 우리가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정의해요. 아니 그래도 법리적으로 해야죠. 이게 앞으로 180석의 의석을 여당 국민의힘이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80석 갖고
만약에 권한대행 다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탄핵에 면죄부를 준다는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각하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기각이 저는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금 화면에 나왔던 5가지의 탄핵 소추 사유가 있잖아요. 하나도 그게 인용될 가능성이 없어요. 일부 법조 전문가들은 그 두 번째 권한대행 때 했던 2가지 이유, 그러니까 뭐 내란 상설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일부 위법 사실이 있으나 중대한 탄핵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게 그거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미임명을 놓고 지금 최상목 대행까지 탄핵한다고 시키잖아요. 예. 근데 이 내용은 뭐냐면 그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게 위법이 아니라 임명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걸 권한쟁의 심판을 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임명하라고 결론을 냈는데 안 했다는 거거든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차원이 다른 거다.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소가 마은영을 임명하는 게 맞아라고 결정내준 게 아니에요. 헌재 판단 이전이죠. 그렇죠. 그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저는 충분히 법리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권한대행 시절에 했던 내란 상설특검 임명도 마찬가지예요. 내란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어도 권한대행 임명하지 않을 수 있는 법리적인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 5가지 사유 중에서 뭐 국무총리 때 3가지는 말도 안 되는 사유고 대통령 권한대행 때 2가지도 제가 보는 소견으로는 절대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저는 다음 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복귀는 분명하다. 다만 이런 난리통을 가져온 게 뭐냐.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중차에 대한 국정의 혼란 시기에 총리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막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한덕수 총리 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가지고 우 의장이 땅땅땅 때려가지고 151석을 했을 때 사진 한 장 있지 않았습니까?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에 올라가서 항의를 하고 있을 때 뒤돌아서서 씩 웃는 이재명 대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표정. 그럼요. 그게 이 탄핵 정국을 한순간에 바꾼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크게 한번 보실까요? 바로 찾아주셨네요. 예.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당시의 계엄과 탄핵에 있어서의 민주당의 우세 국면을 한순간에 민주당이 불리한 국면으로 바꾼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한덕수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 강행은 그만큼 업보로 돌아올 것이다. 다음 주에 그 결론이 맺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51석 이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200석의 엄중한 의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에도 지금도 논란입니다.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에 손을 들어준 장면이라고 여당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만약 월요일 헌재가 저건 잘못된 것이다, 200석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다면 국회의장이 151석 이상으로 탄핵 소추를 통과시켜준 국회의장의 책임에도 강한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151석 이상으로 최상목 권한대행도 탄핵에 나서겠다고 어제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더 중요해질 텐데, 김용태 의원님,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거세게 항의했군요, 의장에게. 그렇습니다. 저도 저 앞에 나가서 저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전원이 모두 나가서 우원식 의장한테 이렇게 국회 그 탄핵 의결 정족수를 해석할 권한이 없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정말 151석이냐 200석이냐 가지고 판단할 것이었다면 최소한 국회 의결은 한번 거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께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151석 이상으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큰 혼란을 야기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탄핵 저희가 5가지 사유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저는 딱 세 글자인 것 같습니다. 그냥 괘씸죄. 괘씸죄. 정치적 탄핵이었던 거죠. 근데 그 당시를 돌이켜 봤을 때
사실 뭐 계엄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잘못에 대해서 저희 당이 분명히 있지만 민주당은 제1야당입니다. 굉장히 큰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이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인 상황에서 이 사태를 같이 수습해야 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을 그냥 탄핵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환율이 1,500원까지 육박할 상황이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불안감을 호소했었고 굉장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혹은 민주당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탄핵시켜버렸다고 저는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판단 이제 월요일에 할 텐데 분명히 국회의장께서 2분의 1로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와 책임을 지셔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아까 저희가 이제 권리남용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아마 이런 형사 어떤 법적인 책임도 지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